형님들, 여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푸른 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백사장, 그리고 그 위를 거니는 매혹적인 비키니 입은 미녀들. 솔직히 말해봐. 남자라면 그 환상적인 광경에 시선이 절로 갈 수밖에 없잖아. 시원하게 드러난 허리 라인, 아슬아슬하게 살짝 보이는 배꼽,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을 극대화하는 골반 라인까지,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보는 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마법 같은 매력. 때로는 과감하고 대담하게, 때로는 은근하면서도 치명적으로 섹시하게, 한여름 해변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패션 아이콘이 바로 비키니지. 근데 형님들, 혹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 도대체 왜 하필이 매혹적인 수영복의 이름이 비키니일까? 혹시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같은 로맨틱한 언어에서 유래한 걸까? 아니면 남태평양의 어딘가에 있는 예쁜 꽃 이름에서 따온 걸까? 안타깝게도 혹은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야. 이름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가장 파괴적인 무기, 상상조차 하기 싫은 핵폭탄에서 따온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거야.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옷이라 불리는 비키니 속에 감춰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폭발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패션의 역사를 넘어 인간의 끝없는 욕망, 역사의 아이러니, 그리고 문명과 파괴의 그림자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거야. 자, 그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에 몸을 싣고 1940년대 중반 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로 함께 떠나보자. 이 흥미진진한 여정의 끝에는 분명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과 깊은 성찰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2차 세계대전이 마침내 종전을 맞이한 1946년 유럽, 특히 프랑스 파리는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깊은 우울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어.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시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꾸며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쾌락적인 것을 갈망했지. 전쟁 기간 동안 억눌렸던 모든 욕망들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패션계는 가장 먼저 활기를 되찾았고, 특히 여름 시즌을 겨냥한 수영복 시장에서는 아주 흥미롭고 치열한 수영복 전쟁이 막을 올렸어. 이 전쟁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건 바로 자크 에임이라는 프랑스의 디자이너였어. 그는 당시로서는 꽤나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는데 여성의 배꼽을 살짝 가리는 형태의 투피스 수영복을 세상에 내놓았지. 이 수영복에 그가 붙인 이름은 바로 아톰, 즉 원자였어. 자크 에임은 이 혁신적인 수영복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아주 재치있고 도발적인 광고 문구를 사용했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수영복이라고 말이야. 이 광고는 당시 파리 패션계를 뒤흔들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지. 하지만 이 광고를 접한 한 명의 경쟁자, 루이 레아라는 또 다른 디자이너는 자크 에임의 주장에 코웃음을 쳤어. 그는 자크 에임의 아톰 수영복이 전혀 작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루이 레아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겠지. 웃기고 있네. 저게 작다고? 저건 아직 멀었어. 내가 진짜 작은 수영복이 뭔지,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디자인이 뭔지 보여주지. 그는 곧바로 가위를 들고 천을 싹둑싹둑 잘라내기 시작했어. 그의 손에서 탄생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어. 배꼽은 물론이고 엉덩이 라인까지 과감하고 아낌없이 드러내는, 당시로서는 거의 속옷이나 다름없는, 아니, 어쩌면 속옷보다 더 노출이 심한 옷이었어. 그는 이 새로운 디자인에 맞게 또 다른 도발적인 광고 문구를 내세웠어. 아톰보다 더 작은 수영복. 자, 이제 이 전례 없는 충격적인 옷에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과연 어떤 이름이 가장 적합할까? 루이 레아는 이 옷의 이름이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랐어. 바로 그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당시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던 전 세계를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은 엄청난 뉴스였어. 1946년 7월 1일 미국이 태평양의 한 작은 섬, 아름다운 산호초로 둘러싸인 비키니 환초에서 대대적인 공개 핵실험을 감행한 거야. 이 실험은 오퍼레이션 크로스로드라고 명명되었는데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고 주변에 떠있던 수십 척의 전함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산산조각 나는 사진들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어.
사람들은 핵폭탄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의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동시에 핵시대의 도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지. 이 뉴스를 접한 루이 레아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한 표정으로 무릎을 탁 치며 외쳤어.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이름이 바로 저기 있었어. 그는 자신의 수영복이 이 핵폭탄만큼이나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했어. 내가 만든 이 수영복은 저 비키니 환초에서 터진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시각적 충격과 사회적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다. 이 옷은 남자들의 심장을 터뜨리고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고루한 도덕관념과 통념을 산산조각 내버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이 만든 지극히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수영복의 비키니라는 이름을 붙였어. 즉, 비키니는 태초부터 시각적 핵폭탄 혹은 패션계의 핵폭탄으로 의도하고 만들어진 옷이었던 거야. 그 이름 자체에 파격과 충격 그리고 파괴적인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 루이 레아는 이 이름이 자신의 수영복을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 것이라고 정확히 간파했던 거야. 하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옷을 만들고 충격적인 이름까지 붙였는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 루이 레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적인 비키니를 입고 공식적인 자리, 특히 언론 앞에서 설 패션 모델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당시 파리의 네로라 하는 패션 모델들은 비키니를 보자마자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며 도망가 버렸어. 그들은 이렇게 말했겠지. 아니, 미쳤어요? 저런 천쪼가리를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가라고요? 저건 옷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의 속옷이나 다름없고 저런 옷은 유흥가의 창녀들이나 입는 거예요. 저는 제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해요. 그 시절 여성에게 배꼽을 드러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만약 그런 복장을 했다가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뻔했거든. 파리 패션계는 보수적인 시선이 강하게 남아있었어. 루이 레아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이내 번뜩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좋아, 패션 모델들이 입기를 꺼려한다면 아예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겠군. 모델이 안 입어? 그럼 애초에 벗는 게 직업인 사람을 부르면 되지. 그는 파리의 유명한 카지노 클럽인 카지노 드 파리에서 일하던 매혹적인 스트립 댄서 미슐린 베르나르디니를 섭외했어. 그녀는 어떤 면에서는 루이 레아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인물이었어. 미슐린 베르나르디니는 루이 레아의 제안을 듣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고 해. 까짓 거 입죠? 어차피 무대 위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벗는데 뭐. 그녀는 어떤 편견이나 거리낌도 없이 비키니를 입기로 흔쾌히 동의했어.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순간이 찾아왔어. 1946년 7월 5일 파리의 한 공중 수영장에서 대대적인 비키니 패션쇼가 열렸어. 미슐린 베르나르디니가 비키니를 입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등장하자 현장에 모인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죽처럼 연달아 터져 나왔어. 그녀는 단순히 비키니를 입고 서 있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 아주 재치 있고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손에 작은 성냥갑 하나를 들고서는 이렇게 외쳤지. 보세요. 이 수영복은 너무나 작아서 보시다시피 이 성냥갑 안에도 쏙 들어갑니다. 이 도발적이고 센세이셔널한 퍼포먼스는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단번에 사로잡았어. 그녀에게 쏟아진 펠레터만 무려 5만 통이 넘었다고 하니 그 당시의 폭발적인 반응을 짐작할 수 있겠지. 비키니는 그렇게 세상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논란의 중심에서 화려하게 데뷔했어. 비키니의 등장은 전 세계적인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엄청난 논란과 함께 거센 비난의 파도에 직면해야만 했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영향력 있는 기관 중 하나였던 바티칸 교황청은 비키니를 부도덕하고 타락한 옷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으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 비키니는 기독교인의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 외설적인 복장이며 신앙심 깊은 가톨릭 신자라면 절대 입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와 같은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들은 아예 법으로 비키니 착용을 금지하기에 이르렀어.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 나왔다가는 경찰에게 체포당하거나 벌금을 무는 일도 비일비재했을 정도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비키니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지. 하지만 형님들 잘 알잖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
이런 강력한 금지와 논란 속에서도 비키니는 오히려 더욱 유명해졌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확산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브리짓 바르도,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과 같은 할리우드의 섹시 스타들과 패션 아이콘들이 영화와 화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비키니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비키니는 단순히 외설스러운 옷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여성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섹시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패션의 아이콘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게 돼. 결국 비키니는 당시의 보수적인 사회적 편견과 강력한 금기를 깨고 패션의 한 장르로서 주류 문화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었어. 이는 패션이 단순한 옷을 넘어 시대 정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지. 금지할수록 더욱 불타오르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 근데 형님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 우리가 지금 와 진짜 섹시하다 하고 비키니를 보며 감탄하고 즐거워할 때 이 매혹적인 수영복의 이름이 유래된 바로 그 태평양의 작은 섬 비키니 섬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섬의 운명은 비키니 수영복의 화려한 성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처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어. 미국은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산호섬에서 무려 23번에 걸쳐 핵폭탄을 터뜨리는 무자비한 핵실험을 감행했어. 이 중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이 1954년에 실시된 캐슬 브라보 실험인데, 이는 인류가 역사상 폭발시킨 핵무기 중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이었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무려 1000배가 넘는 위력을 가졌다고 하니 그 파괴력이 얼마나 엄청났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 원래 비키니 환초는 수천 년 동안 평화롭게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온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었어. 미국 정부는 핵실험을 감행하기 위해 이 원주민들에게 인류의 평화를 위한 실험인이 잠시만 섬을 비켜달라, 곧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득하며 강제로 섬을 떠나게 했어. 그러나 그들의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어. 핵폭탄의 무차별적인 투하로 인해 비키니 섬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아름다웠던 산호와 모래가 녹아내렸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어 죽음의 섬으로 변모했어. 아직도 그곳은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핵실험의 참혹한 결과를 알지 못했던 일부 원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그들은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를 낳는 등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했어. 심지어 비키니 환초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푸른바다 거북의 몸에서도 인위적인 우라늄 오염이 발견될 정도였으니 그 오염의 심각성과 광범위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야. 참으로 잔인하고 아이러니한 현실이지 않아? 한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육체와 자유로운 정신을 뽐내기 위해 비키니라는 이름을 가진 옷을 입고 환호하는데, 바로 그 이름의 기원이 된 다른 한쪽에서는 핵폭탄으로 인해 육체가 녹아내리고 삶이 파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게, 이 비극적인 대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패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역사의 그림자를 말이야. 형님들, 올여름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신 같은 그녀들을 마주했을 때 마음껏 감탄하고 즐거워해도 좋아. 와, 진짜 핵폭탄급 몸매네. 어쩌면 형님들이 무심코 내뱉는 이 말은 그 어떤 찬사보다도 역사적으로 그리고 어원적으로 아주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라. 비키니라는 이름 자체가 핵폭탄의 파괴적인 에너지와 충격적인 임팩트를 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화려하고 매혹적인 이름 뒤에 가려진 거대한 버섯구름의 그림자를 함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비극적인 역사와 회복하기 힘든 상처가 그 이름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는 걸 말이야. 비키니는 단순히 섹시한 수영복이 아니야. 한쪽에서는 자유와 매력,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파괴와 고통, 그리고 인류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얼굴을 가진 옷이라는 걸. 이번 여름 비키니를 마주할 때마다 이 숨겨진 역사적 배경과 복잡한 의미를 한 번쯤은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 아마 비키니를 바라보는 형님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질 거야. 패션과 역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와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야. 지금까지 패션 미스터리 최모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